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금융보안 전문가로 현장에서 일해온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달 제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하루 만에 5억 원을 잃었어요. 단 한 통의 전화 때문에요. 77세 정영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도시고 손자 용돈 모으려고 아껴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할아버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신청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도 1332. 진짜 금융감독원 번호였어요. 목소리도 너무 친절하고 정중했죠. 네,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 어르신 명의를 도용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3억 원짜리 대출이 2건이나 승인 대기 중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도 처음엔 이런 뻔한 수법에 왜 넘어가셨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작년 한 해 60대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2,847억 원입니다. 하루 평균 78억 원씩 우리 어르신들의 재산이 사라지고 있어요. 피해자의 85%가 설마 내가 당할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당신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식의 뻔한 수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공공기관 번호로 전화해서 진짜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5가지 질문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한번 들으면 평생 잊지 않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영태 할아버지는 단 하나의 질문에 답했을 뿐인데 5억 원을 잃었습니다. 대체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영태 할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절대 안 당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평생 은행 업무도 꼼꼼히 하시고 TV에서 보이스피싱 뉴스 나올 때마다 어떻게 저런 뻔한 수법에 넘어가지? 하며 혀를 차셨던 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어르신 신용도가 완전히 망가져요. 앞으로 병원비나 생활비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그 사람 목소리가 우리 아들 목소리랑 비슷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아직 시간이 있어요. 지금 즉시 대출을 차단해 드릴 수 있는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할아버지는 첫 번째 실수를 하셨어요. 네, 뭐든 해드릴게요. 라고 답한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만 말씀해 주세요. 본인 확인용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갈 텐데 그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대출 차단이 완료됩니다. 문자가 왔어요. 금융감독원 대출차단 인증번호 123456. 할아버지는 의심 없이 그 번호를 불러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어르신 통장에 있는 돈이 안전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지금 누군가 어르신 통장을 노리고 있을 수 있어요. 혹시 통장에 얼마 정도 있으신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할아버지는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5억 2천만 원이 있었죠. 어르신,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해커들이 다 빼갈 수 있어요. 제가 안전계좌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할아버지 마음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죠. 잠깐만요, 이거 혹시 어르신, 지금 시간이 없어요. 1분 1초가 급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해커들이 어르신 통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 절박한 목소리에 결국 돈을 이체하셨어요. 5억 원 전부를요. 이체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10분 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어요.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는 지금도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절대 이런 일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반드시 묻는 5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들은 겉보기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대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재산이 위험해집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알려주세요. 본인 확인용입니다. 보안 절차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물어봐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진짜 공공기관은 이미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 질문에 답한 피해자가 무려 3,247명이었어요. 평균 피해액이 2억 3천만 원이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르신 명의로 대출이 신청됐는데 아시나요? 이건 공포심을 조장하는 질문이에요.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그럼 누군가 명의를 도용했다며 더 큰 불안감을 조성해요. 진짜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신청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지 않아요. 무조건 공식 문서로 통보하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문자로 온 인증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게 가장 위험한 질문이에요. 인증번호는 여러분의 통장 열쇠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범인들이 여러분 통장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82세 김순자 할머니도 이 질문에 답했다가 1억 8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그냥 숫자 6자리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셨다가 큰일 났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안전을 위해 돈을 이 계좌로 옮겨주세요. 안전계좌라는 말 자체가 사기예요. 세상에 안전계좌는 없어요. 여러분의 돈이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통장이에요. 해커가 침입했다. 지금 당장 옮기지 않으면 다 털린다며 급박하게 몰아세우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5번째 질문입니다.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씀해주세요. 이건 음성 녹음용이에요. 여러분이 네, 동의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녹음해서 나중에 본인이 동의했다는 증거로 사용해요.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유도하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 5가지 질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여러분의 개인정보나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공공기관은 이미 여러분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묻지 않아요. 그럼 이런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왜 이런 뻔한 수법에 넘어가실까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하필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사기에 더 많이 당하실까? 사실 이건 어르신들이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르신들의 장점 때문에 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전화 예절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릴 때부터 전화 받으면 끝까지 들어라, 상대방 말을 끊지 말아라고 교육받으셨죠. 이런 좋은 습관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이걸 노려요. 일단 전화를 받으면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긴 시나리오를 짜서 점점 깊이 빠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하는 말은 들어야 한다. 정부 기관에서 연락 오면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세요. 이런 시민의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범인들이 이걸 악용하는 거죠. 74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나? 라고 하셨어요. 그 착한 마음을 범인들이 이용한 거예요. 세 번째는 디지털 익숙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발신자 번호 조작, 가짜 문자 메시지, 피싱 사이트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1332번에서 전화 왔으니까 진짜 금융감독원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번호로도 전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 청와대 번호로도 전화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감 때문입니다. 나이 들수록 돈에 대한 걱정이 커지시죠. 병원비, 생활비, 자녀들 걱정까지. 그래서 내 돈이 위험하다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범인들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 돈 다 날아간다며 공포심을 조장하죠. 다섯 번째는 혼자서 결정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평생 가장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중요한 일은 혼자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고 하시죠. 하지만 보이스피싱 상황에서는 이게 치명적이에요. 범인들도 이걸 알고 가족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져요.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유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르신들의 인품과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좋은 마음씨를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에 맞게 대처하셔야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의심스러운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을 기억하시면 안전합니다. 첫 번째 수칙 3초 룰을 지키세요. 전화 받고 상대방이 금융감독원, 경찰서, 검찰청이라고 하면 3초 동안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죄송한데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만 하고 전화 끊으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끊으시면 됩니다. 진짜 공공기관이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수칙 117을 기억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 받으면 바로 117번으로 전화하세요.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번호예요.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방금 이런 전화 왔는데 보이스피싱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답해줘요. 1분이면 확인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칙 가족 비상 연락망을 만드세요. 자녀분들 전화번호를 전화기 옆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이상한 전화 오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아들아,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하지? 자녀분들이 아버지, 일단 끊으세요라고 하면 바로 끊으시면 돼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네 번째 수칙 절대 금지 단어를 정하세요. 다음 단어들이 나오면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계좌, 명의도용, 긴급상황, 지금 당장, 비밀로 해달라. 이 단어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 사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전화 끊으세요. 다섯 번째 수칙 스마트폰 사용자는 앱을 설치하세요. 후후 앱이나 번호도사 앱을 설치하시면 사기 전화를 미리 차단해줘요. 자녀분들이 설치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앱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범인들도 계속 새로운 방법을 쓰거든요. 여섯 번째 수칙 정기적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하세요. 한 번씩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가서 통장 확인하세요.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으면 바로 은행에 신고하세요. 일곱 번째 수칙 개인정보를 절대 보호하세요. 전화로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카드 비밀번호, 인증번호, 통장 잔고, 계좌 비밀번호. 이런 정보는 가족에게도 함부로 알려주지 마세요.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칙 의심되면 일단 신고하세요. 확신이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이거 사기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 사이버 수사대 117번 중 아무 곳이나 연락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수칙들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핵심은 하나예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끊고 확인하고 가족과 상의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기당하면 평생 후회하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7세 정영태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단 한마디 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123456입니다. 라고 답하신 것 때문에 평생 모은 5억 원을 잃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후회하고 계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의심스럽긴 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절대 대답하면 안 되는 5가지 질문이 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당하기 쉬운지까지 모든 걸 배우셨어요.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오늘 이런 영상 봤는데 우리도 조심해야겠더라.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아파트 경로당이나 동네 어르신들께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지역의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되실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예요. 범인들은 여러분의 착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마음을 지키시면서도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이상한 전화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족들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이런 전화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거 사기예요 라고 하면 바로 전화 끊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마디 대답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알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마음가짐과 제가 오늘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킬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가 제 가장 큰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조심하세요.